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시대예보, 핵개인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4장, 효도의 종말, 나이듦의 미래 할 텐데요. 제 생각에 따라서 그냥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효도의 종말에 관해서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돌봄의 주체가 가족이었죠. 국가나 사회가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그 돌봄의 주체가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가족 사회로 상부상조하는 시대였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장녀, 큰 딸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큰 딸은 살림미천이다. 혹시 똑자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는 그런 말을 너무나 쉽게 들어서 너무 부담스럽다.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폭력적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 말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이 큰딸들은 정말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공부를 할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번 돈을 갖다가 그 집안에다가 붙여줘야 되는 정말 살림 미천으로서의 노릇을 했거든요. 어, 참. 그리고 또 공부를 정말 엄청 잘했어도, 여상이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거를 여상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취업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빨리 졸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 가정의 생계 수단으로서의 도구를 했었던 분들입니다. 반면에 큰 아들은 이 큰 아들로 태어나면 온 집안이 이 큰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두 뒷바라지를 했어요. 교육에 올인을 한 거죠. 대신에 이 큰아들은 그렇게 받았던 것만큼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참 누구 하나 행복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자는 태어났어도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삶에서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본 딸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선택지를 모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음,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 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20년 동안 부모한테 양육을 받는데 60년을 부모를 돌보게 된다는 그런 가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년 동안 내가 양육을 받았을 때 60년을 돌보게 된다라는 거 벌써 불공정한 거래라는 인식이 벌써 사회 전반에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은 저출산이 심해지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돌봄이라는 가족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효도의 종말인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효도의 종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지금은 각자 스스로 도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지금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 심해질 테니까 이런 효도의 종말,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했던 시스템은 없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든, 고령한데요. 고령화의 모습은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지만
나이가 드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면 약간 음, 추리하고 돈도 없고 또 사회적 관계가 이제 많이 떨어져서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잖아요. 노인들의 모습도 천차만별인데 이제 우리한테 보여지는 노인들의 모습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피자를 좋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걸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우리가 가난하고 돈이 없는 노인들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노후 준비가 완료된 사람들도 많아질 겁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옛날에는 노인들은 돈이 없어서 싼 것만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 간의 교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라고 하면 정말 만족감이 가장 큰 시기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이 절정인 시기고요. 또 이때를 지금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생각을 해보면 60대에 은퇴를 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하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노후가 준비된 상태면 그렇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못해 라는 말은 이제 하지 말고 내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늙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는 아까 앞서 봤지만 돌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립의 시대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립하지 못하면 나의 문제지 우리 가족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립의 끝은 내가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나를 돌봐주거나 누구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 잘 늙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예, 이 장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효도의 종말, 나이 듦은 결국 우리는 누구를 부양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걸 또 누군가한테 바래서도 안 됩니다. 결국 내가 자립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앞으로의 추세이고 대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사회적인 현상을 이 송기령 작가가 풀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독자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제가 본 사장 효도의 종말 나이 듦의 미래를 한 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예, 똑사님이 하신 거랑 내용은 유사하고, 저는 똑사님과는 달리 좀 효도나 나이 듦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노후 준비는 이제 경제적인 준비를 주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40대이다 보니 부모님도 조금 지나면 돌봄이 필요하실 때가 된 것 같고 해서 주변에 이제
돌보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았고요. 과거에는 이제 자녀를 좀 많이 낳고 네다섯 명, 그들이 부모를 돌보는 거는 큰일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한두 명의 자녀가 부모님, 또 조부모까지 있는데 그걸 돌봐야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자 자기가 스스로 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일 위에 써 있는 저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어린이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하면 장래희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사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고 그냥 나로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서서 자립하고 내가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다는 것을 고민했을 때 건강과 경제력, 소비력,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삶에 대한 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앞으로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사회가 이제 동년배끼리 친구 관계, 인간관계가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령과 상관없이 소통하고 잘 지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각자 잘 사는 핵개인들이 예의를 지키며 교류를 할 때 삶은 더 다채로워질 것이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네, 그러면 끝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